어머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윤영숙이 운영하는 작은 꽃집 앞에서 그는 첫 번째 연인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건축가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 30살의 진우에게 결혼은 더 이상 먼 일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잡지 기자로 일하는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꽃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여기가 어머니 가게세요? 그녀의 시선이 낡은 간판과 빛바랜 화분들을 훑었다.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곰팡내도 나고. 윤영숙은 묵묵히 국화꽃을 정리하며 듣고 있었다. 오래된 목재 선반, 손때 묻은 물뿌리개, 할머니 때부터 쓰던 계산대까지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이 공간을 요즘엔 플라워 카페도 많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꽃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녀는 코를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이런 곳에서 장사가 될까요?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미안해. 좀 낡긴 하지만 괜찮다. 윤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은 이만.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그녀가 떠난 뒤 꽃집에는 정막이 흘렀다. 어머니, 진우가 입을 열려 했지만 윤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낡고 오래된 것들도 아름답게 보일 텐데. 진우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평생을 이 작은 꽃집에서 정성으로 꽃을 키워온 어머니에게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삶 자체였으니까. 2달 후, 진우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이번에는 마케팅 회사에서 만난 세련된 여성이었다.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처음 꽃집에 들어설 때만 해도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우 씨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윤영숙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의자를 권했다. 꽃집 한쪽 구석, 작은 탁자에서 차를 준비했다. 진우 씨, 정말 괜찮은 분이세요. 건축가로도 성공하셨고. 그녀는 찻잔을 들며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다 보니 현실적인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현실적인 것들이요? 윤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예를 들어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결혼 자금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파트는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세요? 신혼집 전세, 자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건 우리끼리 알아서.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녀는 윤영숙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혹시 다른 부동산이나 적금 같은 것도 있으신지. 요즘 물가도 비싸고 아이 낳으면 육아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윤영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 집은 재산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실망이 스며들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결혼에는 현실적인 기반이 필요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문을 나서며 그녀가 던진 마지막 말이 꽃집 안에 메아리쳤다. 진우 씨는 좋은 분이지만 조건이.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이렇게 사람을 시험하듯 하는 게 맞나요? 진우야. 윤영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난해도 함께 하겠다고 할 거야. 조건을 먼저 따지는 사람은 언젠가 더 좋은 조건을 만나면 떠날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다.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다. 반드시 나타날 거야. 몇 달이 흘렀다. 진우는 더 이상 누군가를 어머니에게 소개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이서연을 만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했다. 그녀의 진솔하고 따뜻한 성품에 자연스럽게 이끌렸고 결국 꽃집으로 데려오게 되었다. 어머니, 서연이에요. 단정한 면 블라우스를 입은 서연은 꽃집 문턱을 넘으며 깊이 인사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감탄사를 내뱉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이 오래된 유리창 봐요. 햇빛이 스며드는 모습이 얼마나 운치 있는지. 그리고 이 빛바랜 화분들도 시간이 만든 아름다움이네요. 윤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지난 두 여자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다. 저기 장독대까지. 요즘 보기 힘든 풍경인데 이렇게 잘 보존하고 계시네요. 서연은 진심으로 감동하는 듯했다. 정말 정성스럽게 가꾸신 게 느껴져요. 그냥 오래돼서 못 바꾼 것뿐인데. 윤영숙이 겸손하게 말하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 자란 꽃들이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법이에요. 오후가 되자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렸다. 꽃집 앞 천막이 바람에 흔들리며 빗물이 새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소매를 걷었다. 비에 젖은 화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물이 새는 천막을 양손으로 꽉 잡았다. 흙이 묻고 옷이 더러워져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서연은 물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윤영숙은 무심한 듯 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깊이 감동하고 있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코를 찡그렸던 첫 번째 여자. 돈 이야기만 늘어놓던 두 번째 여자와는 천지 차이였다. 서연아, 옷이 다 젖었네. 갈아입을 옷이라도. 진우가 걱정하자 서연은 활짝 웃었다. 괜찮아요. 이런 일로 더러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저녁이 되어 서연이 돌아간 뒤 윤영숙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올라왔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다. 샵 제내장 마지막 유혹. 며칠 후 윤영숙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다. 서연이 물질적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오랜 친구인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민호가 연기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서연이 꽃집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멈춰 섰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서연 씨 맞나요? 김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연은 물뿌리개를 내려놓으며 의아해했다.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진우 형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민호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서연 씨 같은 분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게 안타까워서요. 그는 명함을 건네며 계속했다. 저희 회사에서 사회공헌 담당자를 찾고 있거든요. 연봉도 지금보다 3배는 많이 드릴 수 있고 강남에 있는 사택도 제공해요. 관심 있으시면. 서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사회복지사 월급으로는 늘 빠듯했고 부모님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렸던 터였다. 게다가 저도.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솔직히 서연 씨에게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요. 진우 형이 부럽더라고요.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더 나은 환경에서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꽃집 뒤쪽에서 윤영숙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고. 서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명함을 돌려주었다. 좋은 제안 감사해요. 하지만 전 지금 이 자리가, 이 사람들이 좋아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진우 씨와 어머니가 있는 이곳이 저에게는 그런 곳이에요. 민호는 잠시 당황했다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진 선택이네요. 요즘 보기 드문 일인데. 그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진우 형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행복하세요. 차가 떠나간 뒤 윤영숙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괜찮았니? 놀랐지? 괜찮아요. 서연은 다시 물뿌리개를 들었다. 좋은 기회였지만 전 여기가 더 좋아요. 윤영숙은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이제 꽃집 일이 익숙해져서 윤영숙을 자연스럽게 도왔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진우가 잠시 나간 사이 윤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아, 솔직한 얘기 좀 할까? 서연은 화분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사실 난 여태껏 진우 여자친구들을 일부러 시험해봤어. 윤영숙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다. 처음 두 사람은 금방 본색을 드러냈지. 하나는 여기가 낡았다고 코를 찡그렸고 다른 하나는 돈 얘기만 했어.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윤영숙을 바라봤다. 지난번 그 남자도 내가 부탁한 거야. 너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마음이 흔들리나 보려고. 어머니, 서연은 당황했지만 화내지는 않았다. 미안해. 하지만 난 우리 진우가 진짜 사랑받았으면 했어. 돈 때문이 아니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윤영숙은 깊은 숨을 쉬었다. 그런데 넌 달랐어. 이 오래된 것들을 아름답다고 했고, 비 맞으면서도 이를 도와줬지. 더 좋은 조건을 거절하면서도 여기가 좋다고 했고.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전 정말로 여기가 좋아요. 어머니도, 진우 씨도, 이 꽃집도. 시험인 줄 몰랐지만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알아. 그래서 더 고마워. 윤영숙은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안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들이 나왔다. 사실 우리 집이 생각보다 넉넉해. 남편이 부지런히 모아둔 게 좀 있거든. 근처 상가 건물 3채, 아파트 2채, 모두 남편이 평생 모은 거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 됐어요. 서연이 손을 저었다. 저는 돈이 얼마나 있든 상관없어요. 제가 선택한 건 어머니와 진우 씨니까요. 그때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슨 진지한 대화 중이세요? 진우야. 윤영숙이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어머니가 보장해. 진우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며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지만 자세히 묻지 않았다. 그럼 이제 정식으로 결혼 얘기를 해볼까? 윤영숙이 은근히 말하자 진우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을 붉혔다. 어머니가 허락하신다면. 진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네. 서연의 대답은 간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꽃집 앞에 간단한 상을 차렸다. 김치찌개와 반찬들, 그리고 윤영숙이 직접 우린 보리차가 전부였지만 마음만은 풍성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윤영숙이 보리차를 따르며 중얼거렸다. 꽃집의 오래된 간판이 저녁 바람에 살랑거렸고 화분들 사이로 은은한 꽃향기가 피어올랐다.